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고심, 어제 제구 연방항소법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들이 오는 12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가집니다. 뉴욕주가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학 학비 지원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 지부장 선출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현재 지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배낭 가방을 모아 붙여 벽을 만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을 꼬집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장사를 해온 한인 3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고심, 어제 제구 연방항소법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항소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심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까지도 동참한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슬람 7개국에서 입국한 국민들이 테러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보자,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항소 결과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로써 행정명령은 예상했던 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서치 판사가 아직 인준되지 않아 대법원은 4대4 진보 보수 동수의 상황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4대4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에 따라 하급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게 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소송은 별도로 제기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법정 다툼도 차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제구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반이민 행정명령의 중단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 직후 나온 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된 새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들이 오는 12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가집니다.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참여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자유와 다양성이 기초가 된 미국의 기본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뉴저지 시민참여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팍 시의원 크리스 정 의원,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등 버겐 카운티 내 한인 지도자들도 참석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자유와 다양성이 기초된 미국의 기본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타민족들이 이 이민법이나 이퀄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 파이트하고 랠리를 할 때 우리들도 많이 참여해서 우리의 프레젠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랠리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existence of Koreans in the community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동규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헌법 자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변호사협회나 이민자 공익 옹호 단체들이 분석을 해보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발표됐던 가족 이민 초청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내세우는 가장 큰 가족의 가치, 패밀리 밸류하고 그다음에 그 차별이 없어야 되는 헌법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오는 12일 뉴저지 해켄색에서는 버겐 카운티 트럼프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열립니다. 이날 시민참여센터는 버겐 카운티 전역의 30여 개 시민단체들이 후원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에 한인 사회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인뿐만 아니고 여러 종교, 인종 단체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내린 행정명령안이 우리 한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아주 치명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동참해서 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해켄색의 아이스하우스 앞 공영 주차장에서 집결한 뒤 약 30분간 행진하고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서 시위를 가집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주가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학 학비 지원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상원에서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당초 학비 지원금은 학기당 $500에서 $5,165였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지원금이 $1,000에서 $5,815로 증액 책정됐습니다. 또 대학 학비 지원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하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는 뉴욕주 상원에서 8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DC 독립민주 컨퍼런스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IDC는 민주당원이지만 공화당과도 동맹을 맺어 뉴욕주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학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이 통과돼 예산으로 확정되면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소득 상한선은 기존 $80,000에서 $125,000로 오르게 되고 수혜 대상은 중산층과 불법 체류자로 확대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장 선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현재 지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약 15명의 국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구 지부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9월 미 동부지구는 임시총회를 열고 음갑선 지부장의 연임을 결정했는데 한국국악협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노혜영 위원은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지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국악인들이 뉴욕에서 보다 나은 총 개선을 갖기를 원하고 또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악인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제대로 된 협회를 운영하기를 바라고 또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받는 국악인들의 모임체가 되기를 원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한국국악협회 측에 차기 미 동부 지부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한편 은갑선 전 미 동부 지부장은 한국국악협회 측으로부터 어제 선거에 관한 권한을 미 동부 지구로 위임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관위원장이 컨트롤하고 성관위원장은 월요일 날 확실해져요. 이사에서 월요일 날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음갑선 전 지부장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한국국악협회 측으로부터 2달 안에 미 동부지구의 지부장을 재선출하도록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양측이 국악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시기와
공문의 내용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선출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배낭 가방을 모아서 붙여 벽을 만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을 꼬집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벽 한쪽에 빼곡히 붙은 배낭 가방들, 스테이트 오브 익셉션, 예외 상태라는 제목의 작품은 맨해튼 팔슨스 디자인 스쿨 내 쉴라 존스 디자인 센터에서 전시 중입니다. 소노라 사막을 통해 남아리조나 지역에 밀입국해 미국 땅을 밟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을 때 땅에 버린 700개의 배낭 가방을 모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행정명령을 빗대고 있습니다. Each one of these backpacks represents an immigrant who crossed over. Some of them made it, some of them didn't. The rest of the exhibition deals with artifacts of people who've died trying to cross the border. 4년 전 미시간 대학교에서 시작한 이 작품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So a lot of these backpacks are people who have actually made it across the border. But once you get into the Sonora Desert, it is really hostile and difficult to cross. And my theory is no matter what you think about illegal immigration, the fact that people are crossing the border and dying should be a wake-up call to all of us. 배낭 가방 벽 옆에는 국경 장벽을 넘어서는 이민자들을 상징하는 비디오 아트와 사진 전시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장벽 건설 등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은 시위는 물론 예술작품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눈폭풍으로 뉴저지의 초중 고등학교가 일제히 휴교령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도 다수의 학교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어제 오후 폭설은 그쳤지만 밤사이 낮은 기온 탓에 도로가 얼어붙어 아침 등굣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이유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 아침 비로소 도로 청소에 나서면서 각 카운티 교육부에 따라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가량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눈 폭풍에 내려진 휴교 조치. 학교를 쉬게 된 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눈싸움을 하는 등 하얀 설원을 즐겼습니다. 파라무스 공원에 모인 수많은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리버에지의 반샘파크에서도 눈으로 뒤덮인 언덕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즐겼습니다. 어제 뉴저지에는 눈폭풍으로 인한 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혼잡이 빚어졌는데 아이들에게는 모처럼 타는 눈썰매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장사를 해온 한인 3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정규인가 학교 4곳을 운영한 학교 소유주 겸 운영 총책인 한인 심 씨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2015년 3월 비자 사기 사건으로 심 씨를 기소했고 심 씨는 어제 이민 서류 위조와 공모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은 이미 유죄를 인정해 선거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생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AP 시험 대신 치를 수 있는 새로운 한국어 능력 시험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교육위원회는 미주 한국어 교사협의회, 세계한인교육자연합회 등과 새로운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어 국가시험, 뉴월의 한국어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월 한국어 시험은 AP 시험을 관장하는 칼리지 보드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AP 한국어 시험의 대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뉴월 한국어 시험은 온라인으로 응시 가능하며 60분 동안 듣기, 쓰기, 말하기 등을 평가합니다.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 공무원 시험 응시료가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서포카운티의회가 지난 화요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은 현행 $25에서 $40로 인상되며 경찰의 경우 채용 시험 응시료가 현행 $100에서 $125로 인상됩니다. 7일 열린 카운티의회에서는 이외에도 범칙금 수수료 인상 안건도 상정됐는데 표결이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책 구입에 써달라며 전 재산을 기부한 한인 부부가 있습니다. 문유진, 김숙기 부부는 최근 하와이 맥컬리 모일릴리 공립도서관에 한국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해달라며 평생 모은 돈 10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기부금은 부부가 설립한 한국도서재단에 전달됐고 앞으로 공립도서관이 한국책과 DVD 등을 구입할 때 전액 지출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동안 소수민족이라고 차별을 받았던 한을 풀고 싶었다며 한국책이 도서관에 더 많이 비치돼 한국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2세들이 한국책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대륙을 자신의 발로 뛰어 횡단한 얘기는 많이 접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인 강병구 씨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대륙을 마라톤으로 횡단했습니다. 강명구 씨는 지난 2015년 2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미 대륙 3,200마일을 달렸는데 최근 이 이야기를 수필로 엮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강명구 씨는 LA 산타모니카 비치부터 뉴욕 유엔까지 횡단하는 데 성공한 뒤 26년의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이집트에 소재한 시와 사막에 천연 소금으로 만들어진 에코 리조트가 화제입니다. 리조트 안의 침대와 탁자, 샹들리에 등 호텔 방안 가구들은 모두 바위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아시스의 도시라고도 일컬어지는 이집트에 소재한 시와 사막의 한 리조트가 전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 안에는 돌소금이라 불리는 암염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 탁자, 샹들리에 등 호텔 방안 가구들은 모두 암염으로 제작됐습니다. ملح بيطلع كتل زي كده اهوت بالصاروخ وبعدين بخفه شويه وبعدين ادخله 이 리조트 앞 호숫가에는 천연 소금이 생길 정도로 물에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지리적 이유로 암염으로 만든 가구가 완비된 리조트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리조트가 가진 또 하나의 특이점은 바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طبعا ولا في كهرباء شغالين بقى أول ناس جو كان بالشمع وفوانيس غاز بس لقيت بقى ناس بتيجي بقى من أمريكا أوروبا من فرنسا إيطاليا 지역에서 나는 소금 진흙과 돌만을 사용해 수백 년 전 지어진 방식 그대로 지어진 친환경 리조트 아드레레 라멜랄. 바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위한 관광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2월 1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 패터슨에서 50살 남성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용의자인 28살 남성 방 씨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경 패터슨 스트릿에서 여러 번 칼에 찔린 흔적이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서 카운티 하이스톤에 거주하고 있던 28살 남성 방 씨를 1급 살인과 무기 소지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 씨가 체포 당시 저항하지 않았고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 씨는 오늘 오후 살인죄로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 붙여졌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브롱스에서 암트랙 열차가 멈춰서 173명의 승객이 4시간 반여가량 열차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암트랙 노스이스트 리저널 66번 트레인이 갑자기 운행을 멈췄습니다. 전원이 끊어지면서 조명은 긴급 지원됐지만 히터는 아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는 열차 상단의 전선이 엉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트랙은 메트로노스의 뉴로셀역에 다른 열차를 공급해 뉴로셀역에서 보스턴행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긴급 편성이 된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전원은 7시 10분에 공급돼 7시 30분이 돼서야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JFK 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엔진 화재 소동이 벌어져 공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대변인은 JFK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었던 아르헨티나 항공 여객기에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아르헨티나 항공 여객기 1301편의 오른쪽 엔진에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해 조종사에게 교신했습니다. 공항 측은 할주로에 긴급 차량을 보내 모든 승객들을 안전히 대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차량이 도착한 후에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비행기 엔진 결함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에는 북동부에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JFK 공항의 다수 여객기가 잇따라 결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처를 비롯한 미일 동맹 등 안보와 통상협력 방안을 놓고 대화했습니다. 이들은 회담 후에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강화, 미일 양자 무역협정 논의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 프라이스 보건장관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라이스 장관은 오바마 케어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로 앞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이자 동성결혼 반대자이기도 합니다. 닛산 자동차가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도 멕시코의 공장 건설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개 압박과 멕시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고 공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호화 숙소 임대업체인 캐나다의 럭셔리 리트 리츠와 인수 협상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2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 이어집니다. 네, 뉴스 포커스인 저희가 앞서 기사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일요일에 버겐 카운티 내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 일요일날 시위가 있습니다. 이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 정책 강하게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소수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성차별당하고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뭔가 민감하게 차별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다 저항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모처럼 버겐 카운티 내에 있는 한 3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시위를 합니다. 일요일 2시 해켄색 아이스하우스에 모여서 한 30분 행진하고 카운티홀 가가지고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각 인종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종교단체들이 다 나오고 여성단체들, 흑인단체들, 그다음에 모슬림 단체들 그렇게 다 나와서 같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소수계들을 억압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네, 뭐 많은 단체들이 온다고는 하셨는데요. 뭐 특별하게 뭐 오는 사람이라든지 다뤄질 이야기들 좀 뭐가 있을까요? 버겐 카운티에 한 12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카운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뉴저지 주의 전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인구도 제일 많고 뭐 그 세금도 가장 많이 거치는 데이기 때문에 정치가 강한 거죠. 이전에 없던 버겐 카운티 내에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다 연대해서 시위를 하는구나. 여기에 주목해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나올 겁니다. 네. 이 버겐 카운티를 커버하는 한 3개 연방 지역구니까 연방 하원 의원들이 다 나옵니다. 네. 너무나 절호의 찬스죠. 사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툴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의원들입니다. 연방 의원들이 나와서 보면은 내 지역구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구의 현안을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이게 미국 풀뿌리 의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요일 시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내용은 뭐 다양합니다. 네. 내용은 환경단체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민 관련해서 그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이민자 그룹들 다 나오죠. 흑인들 NAACP가 다 동원이 됩니다. 유명한 기관이죠. 네. 모슬렘 기관들 한 4개 이상의 가장 큰 모슬렘 기관 나오죠. 그다음에 개신교 교회 연합 같은 곳에서 다 동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인종을 초월해서 여성 단체들이 또 앞장섰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성차별 눈에 보이죠. 여기에 화가 난 버겐 카운티의 자존심 강한 여성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데에 아시안 하면 한인들이니까 아시안 그룹들이 많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시안 그룹 중에서 거기에 인볼브돼서 목소리 내며 시위를 같이 준비하는 거는 가서 보니까 케이스 저희 기관이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당일날 시위 현장에 교회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바로 그 시위 현장으로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시위가 흔치 않게 정말 범인종, 범성에 관련된 이렇게 단체들이 모이는 게 참 사실 보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이런 시위가 어쨌든 있다는 것에 좀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인분들께 다시 한번 뭐 재원의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위, 저항, 뭐 이거 무슨 되게 생각할 때 한국에서 무슨 운동권 생각 절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위를 해야만 정치인들은 정책은 바뀌기 때문에요. 당일날 그런 것 때문에 소신 있게 세금 내시는 분들이 괜히 불이익 당하는 거 바보 아닙니까? 투표하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되면 그거는 뭐 투표권 없는 거나 오히려 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면은 아주 씩씩하게 참가할 수 있고 구호도 외칠 수 있고 케이스가 피켓을 준비해서 참가하는 우리 한인들 오시면 한 장씩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 오는 우리 편을 드는 정치인들 오면 막 열심히 소개하고 한인들도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씩씩하게 항의하고 저항하는 당당한 모범 시민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이고 이게 좀 좋아지면 우리도 한몫했다 그러면서 연대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좀 나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많은 한인분들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있을 시위에 관해서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눈폭풍은 지나갔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오전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다가 현재는 구름량 많습니다. 곳에 따라 밤사이 약하게 눈발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 기온이 43도까지 올라 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단 내일도 구름 많아 맑은 하늘 보긴 어렵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38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엔 하늘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겠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40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하늘 표정 좋지 않고 바람이 매섭겠습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하늘이 흐려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하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올해도 휘영청 둥근 보름달처럼 시청자 여러분 댁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KBTV 뉴스 9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